찬이가 말한 것 중에 초반에 이제 베팅이라고 말하면서 뭐 실적이 좋으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게 그 12월 달에 말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갈 것 같다 그 얘기 그거랑 연관돼 있나요?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갔다가 아니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네. 네. 그리고 이게 그 하는 방법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주가 변동을 배제합니다. 이거를 통계적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또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개인이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그런 사인을 좀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지. 오케이. 준이는? 일단은 CPI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지 기관 개인적인 생각? 네. 네, 인하가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이번 연도에는 충분히 한 번 이상은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번에 발표할 때도 내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 FOMC에서 생각해본 결과 아직 많이 돈이 풀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상황으로 그때 말한 것처럼 실업률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인하를 하지 않겠다. 이때 이제 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혼란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뭐 큰 전쟁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인터뷰할 때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에 주식으로 가는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혹시 주식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진 않는지? 지금 선반영이 안 돼 있죠. 사실 금리라는 거를 기관조차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반영을 한다는 거는 뭐 이제 주식시장이 흐르는 소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선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JP모건이나 이제 시티그룹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정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좀 번외로 이제 정부 간의 은행 간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일반인에게 선반영을 한다는 거는 좀 팔로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그 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금. 그 금에서 이게 피지컬로 진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금이 있고 주식 장에서 금을 ETF로 살 수 있잖아요. 혹시 그거의 차이가 혹시 아시나요? 차이 실물하고 또 이게 근데 팔 때랑 또 살 때 그 실물 금도 거래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아마 수수료 더 뗄 거고. 수수료도 떼고 그렇게.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약간 드라마에서 볼 때 막 금게 쌓아놓고 이게 일반인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굳이 금을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주식장에서 많이 사놓으면 그 사놓는 개수가 금 사놓은 금액이랑 같은 파워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근데 뭐 기사 이거 금을 세면서 한 번 봤는데 뭐 미국의 월마트에도 금을 파는 데가 있나 봐요. 그치. 근데 거기에서 오픈런을 막 하면서 또
금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선동성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과연 근데 금으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는 준비 생각은 어때요? 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금 자체에 무슨 뭐가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금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데 금이 일단 말했다시피 불경기에 제일 확실한 방어 요소고 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많다 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 뭐 불확실성의 시장에서는 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 아까 말했다시피 ETF가 지금 역대 최고가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갑자기 찬이가 아까 준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 뭐 수익성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수익성 때문에 금을 사는 것보다 이제 주식장에서 금 ETF를 사면 그걸 자식한테 양도라면 양도세 나오잖아. 근데 금은 그냥 피지컬 그냥 주면 안 나오나? 근데 그래도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 근데 이제 또 팔아야 그게 돈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아, 또 돈 흐름을 보겠네 그러면. 그치. 만약에 또 세무 이 금 어디서 났어 하면 뭐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뭐 솔직히 뭐 한 100만 원 단위면은 그냥 금은방에서 처리하고 현금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가치가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파는 입장에서 분명히 기록이 남을 거란 말이야. 아, 맞지.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뭐 세무 쪽에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금 ETF랑 피지컬 금이랑 그냥 수수료 차이인가? 근데 사실 ETF라는 것 자체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금이 오르면은 ETF가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 금의 근데 정확한 가격을 ETF가 팔로우하진 않지 않나? 아마 금의 파워까지는 안 지니지만 그냥 그 매매 매도 정도 그 그치. 정도다. 그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 그럼 거의 움직이니까. 그냥 비트코인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금 ETF 이름 하나 달고 금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닌 게 그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 정도의 금을 보유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니면 ETF가 아니라 옛날에 슈카월드에서 말했나? 근데 거기서 금을 그냥 또 한국은행에서 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물로 보유하지 않고 그냥 샀다라는 이 인증서 하나만으로 또 실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원래 이게 주제로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 사실 경제에서. 그러니까 물론 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슈가 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거지. 이게 과연 수익성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지금 올해 들어서 14%야. 그러니까 최고가를 찍어. 그러니까 금이 최고가를 찍어서. 그래서 금은 잘 모르겠어. 금이 내린 적은 없잖아. 계속 그치? 오르잖아. 그래서 이제 가치 방어의 그 대명사가 된 거지. 근데 금 오르는 스피드랑 달러 모르겠다. 이제 화폐 100달러를 갖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는 떨어지고 그냥 그 돈 올라가는 그 용어를 뭐라 하지? 더 비싸지 인플레이션 되는 딱 그 정도로 올라가려나 금이? 그걸 또 비교를 안 해봐서 잘 근데 또 모르겠네. 반대로 지금 금값이 최고조잖아. 그럼 또 선동 당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사람이 산 사람한테는 또 금값이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방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래에 더 내려간다면 이 다운턴이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그 선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그치. 물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금도 똑같은 생각이야. 지금 들어가는 게 또
리스크가 금인데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1억일 때 막 사람들 다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얼마지? 본 적이 없. 그러니까 안 본지 그거랑 또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 동의하는 게 비트코인도 사실 의미가 매우 없는 건데 그거 비트코인의 안정성 그거 하나만으로 돈이 오르는 것 때문에 만약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금 1억 주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더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금이라서 그치?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떨어졌어. 떨어졌어? 7.64로 64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루도 하루가 아니었고 아니라 그냥 방금 떨어진 1분? 방금? 5분? 아니 15분? 뭐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 비트코인은 악재 생겼어 갑자기. 비트코인은 과연 투자가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 응. 투자 되지. 투자가 된다고 생각해. 투자는 되지. 준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 그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따르는 그 투자주의가 이제 버핏이 그 돈이 돈을 굴리게 만드는 시스템을 좋아하잖아. 근데 비트코인이랑 금은 돈이 돈을 굴리지 않아. 그냥 그거 가치는 정해져 있는 대신에 그냥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투자 방식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나는 준이 말도 동의하는데 그 폭락 그 뭐라 그러지? 숏 바운더리가 너무 커. 너무 커. 오르는 것도 너무 커. 오르는 것도 너무 큰 것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언제 올랐냐 이게 3천만 원, 5천만 원대였네. 5천만 원대였다가 이제 수익률 얼마야? 100%지. 그렇지. 100%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없어. 게 아니 비트코인 애초에 2,300까지 내려가는 걸 업비트로 옛날에 본 기억이 났거든. 금도 1%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난 비트코인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너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의 장점 혹시 아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달러 말고 비트코인을 100개를 소지하고 있어. 근데 이제 월급을 이제 코인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세금 뗄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은행이니까 세금 뗄 필요 없고 그냥 돈을 더 크게 혼자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국가한테 돈 낼 필요가 없어. 근데 내 말은 은행이 실물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 당할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 그 뭐야 농협은행이 있어. 그럼 본사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근데 비트코인의 그 본사는 어디 있냐는 거야 내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일본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은 있는데. 그건 나 옛날에 뭐 어디.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 돈을 맡길 만한 이 신뢰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 난 스테빌리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등장 자체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화폐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로 그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그 보안적 특성을 이용해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놓으면은 은행도 사실 개입을 할 필요 없고 정부도 개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인 간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 거래가 수수료 없이. 그래서 그거가 등장의 이유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니까 그럼 그 시장은 누가 통제를 하냐. 사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찬성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냥 개인 간의 거래가 보이지 않는 순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하는데 사실 그게 실패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생겨난 그거는 거기서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그 비트코인과는 결이 다르다. 왜냐면 지금은 그 상호 트레이딩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가 일정하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수단이 돼서 뭐 1억 원 찍고 2천만 원 찍고 하는 거다. 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냥 진심으로 말하자면 해본 입장에서 그냥 국가가 허락한 합법 카지노 같은 반복하시는 거. 어. 근데 재밌어. 이거를 그거 할 수 있어? 해킹할 수가 있어 또? 못하지. 못해. 못해 아니? 못해서 비트코인 된 거. 암호화폐. 그냥 암호. 근데 작정하고 못해. 아예 어. 그 벽이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뚫는 게 내가 봤을 때 아, 한 근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들어서. 내가 들은 거는 북한이 약간 해킹해서 비트코인을 뭐 훔쳐간다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계좌를 아, 계좌. 해킹한 거지. 아, 계좌. 비트코인을 그건 아니야. CS가 만들었어. 그렇지. 시스? 오케이.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에콰도르인가 비트코인을 법적 화폐로 사용해서 한다는 국가도 그 국가에서도 1%가 안 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금 그냥 인정만 한 거지 그걸 사실상 쓰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거의 대통령 연임하게 생겼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지금 진짜 1억 히어로야 히어로. 근데 모르겠어. 약간 세상이 종말해가는 하나의 신호인가? 이런 게 왜 탄생하냐고 내 말은. 사실 정말 종말 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90년대도 2000년대면은 세상이 망한다. 2000년대도 2012년 때 망한다. 그러니까 그럼 많이 언제든 다 망하는 건데 사실 이게 세상 아닐까? 그냥 미쳐 들어가는 게 세상 아닐까? 약간 철학적 관점에서는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갑자기 오. 근데 진짜 모르겠어 비트코인.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투자 성향인 것 같아.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잘 맞추는 사람은 2천에 사서 1억에 팔았으면 8천을 버는 거잖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수익률을 느끼고. 그치? 어쨌든 현금을 만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지금 7점 몇 프로 떨어졌잖아. 레버리지 100배 하면 700%야. 근데 이게 이제 또 그거지. 사실 우리가 가치를 모른다는 거는 업다운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2천에 사서 더 떨어지면은 다 자기가 감내하는 거고 올라가면 다 자기가 버는 거니까 또박창이 진짜 그냥 도박장이지. 근데 이거는 인정해야겠어.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뭐 세계 시장 안에서도 뭐야 그 금 다음인가 내가? 인정은 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이게- 거래량이. 어. 그러니까 그러면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트는 아닌 것 같아. 알트 아니지. 알트는 진짜 그거는 안 돼. 모르겠어. 알트는 그냥 도박장이 그냥 이렇게 말할게. 도박잖아. 어. 비트코인. 약간 굳이 택시비 안 들이고 강원랜드 안 가도 같이 카지노 갈래 하면 집에서 딱 컴퓨터 딱 셋이서 키고 100만 원 이제 입금 시켜주고 자 그냥 위냐 아니냐 수익률 찍어라. 해가지고 이냐이냐? 이긴 사람이 이제 밥 사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을 분석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사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불황이다 하면은 금이랑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망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코인 사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기도 너무 많고. 권도영 권도영 지금 미국에서 재판받잖아. 그러니까 저희 감옥 들어갔지 않나? 한 30년 났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코인 뭐 사기 많이 치고. 모르겠어.